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심리를 12월까지 마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침대 축구라며 시간을 끈다는 비판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여당에서 나오자 일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8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 자유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올해 안에 내란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조주호 경찰청장 등 맡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는 등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논리로 삼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심리가 끝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유력한데 법원 인사 전에 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중순 전에 1심이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한 재판 중계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어제요. 월요일날 재판이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지기현 부장이 재판하고서 요 얘기했거든요. 어제 보도된 건데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도 검토하겠다. 왜냐면 사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증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끝나겠어 재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12월에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시잖아요. 구속 재판은 원래 구속 기간 내에 끝내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기일을 더 연속해서 잡기도 하고 하루에 진행되는 시간을 길게도 늘리기도 하고 증인의 경우에 보면 불필요한 증인의 경우에는 병합하기도 하고 철회나 취소를 시키기도 하고 해서 재판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이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재판 진행을 했었어야 되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안 보였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좀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재판에 대한 중계는 공개나 중계는 지금 내란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예요. 그럼 중계를 해야 돼요 어차피. 야 그러면은 지기현 부장은 12월 안에 심리가 끝나니까 이제 판결문 쓰는데 한 2-3달 쓸 수도 있는 거죠. 읽기는. 어쨌든 심리는 12월 안에 끝난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딱 그날 재판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하나하고 지기현 부장에 대한 나름의 신뢰가 있나 봐요.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인데 최근의 재판이 내란을 입증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증인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다수가 나왔고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너무 분명한 어떤 그 근거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나는 이 발언의 또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방사령관 수행부관 외에도 뭐 그 수방사의 군사경찰단장이라든지 특전사의 그 본회의장 30m까지 간 거기 현장 지휘관 김형기 대대장 1대 대장이죠. 이런 분이라든지 나와서 진술이 전부 대통령이 끌어냈다라고 그냥 다. 근데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특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걸 써놔요. 그러니까 아마 절차 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받아들여주는 형식으로 재판을 정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극단에 가까운 우려를 좀 한번. 뭐 그럴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야. 워낙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구속된 사람들 중에 누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취소가 됩니까? 야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저 연수원 때 시험 그거로 보잖아요. 형사 소송 재판 실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무실에 있는 예전 연수원 때 책을 꺼내봤거든요. 그걸 한 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거 시험 나오거든. 구속 기간 이게 뭐 중간에 구속적 부진 신청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구속기간 연장됩니까? 그리고 봤더니 날로 배웠는데 저도 시험 다 그걸 보내니까 예. 실제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윤석열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로 내란 재판 8번째 불출석을 했고 지규현 판사는 뭔가 이제 좀 눈치를 챘는지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는 12월까지 이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그 전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대요.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라는 속보도 전해드리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속보에 대해서 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판도 못 나오겠다는 자가 자기 권리를 찾겠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죠? 국회 법사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점검했을 때 구치소 안에서 그 젊은 그 교도관들을 향해서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협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후한무치라는 말이 더 이상 뭐 저 사람을 둘러싸고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겨울 정도의 그런 말들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기현 재판부는 의식을 했겠죠. 특히 저도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당시 재판은 주에서 2, 3회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재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데만 해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가하게 여러모가 다 써가면서 그렇게 재판을 해서는 야, 이 속도로는 같은 정도의 심리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지금 심리가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도 의식을 해서인지 입장을 내는 것 같고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굳이 박근혜랑 비교한 이유가 있는 게 이거는 사안이 그때와는 좀 많이 단순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 맞아요. 있었고 직접적으로 돈을 박근혜가 받았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으로 개명한 최순실도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법리상으로도 어떻게 꾸며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내란 특검은 군을 동원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그 강요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상민도 구속이 됐고 지금 한독수는 구속은 안 했지만 내란 방조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교적 명백하고 이미 군인들에 관한 재판들이 상당 부분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정도라면 이제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추석 전에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와서 무슨 면죄부 받겠다고 올해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산타클로스예요. 연말에 끝내게. 아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미 이 자체가 늘어질 대로 늘어진 거예요. 12월에 변론이 종결이면은 네. 뭐 1월이라든지 2월에 1심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면 일반 사건에서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은 결론을 냅니다. 근데 지기현도 아마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고 하면 또 민사재판부의 소속 법원의 그 판사들도 2월 경우에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피해서 결론을 낸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걸 가지고도 아마도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기현이 오히려 결론을 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걱정을 이미 애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만큼 본인이 지금 심리 12월달에 끝난다고 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뭐 따가운 시선이 걷어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규현 재판하고 그 박근혜 때의 그 재판을 비교해 보니까요. 박근혜는 월 평균 15회래요. 그러니까 아까 2, 3회 주 2, 3회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15회면은 3, 4회라고도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우리는 지금 주 1회 정도 아니면 1회도 안 하는 때도 있거든요. 박근혜 때는 이틀에 한 번 했네요. 평균 15회면 정말 속도감 있게 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 변호사님께 대체적인 뭐 다 말씀을 잘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으면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윤석열 피고인이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아마 내년 1월 중순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변론 심리가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판단 1심의 판단이 1월 초에는 나와야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역순으로 된 지금 아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실제 되든 안 되는 거 관계없이 지기현 부장판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수 있겠다. 지금 침대 축구 같은 그런 재판을 진행해 왔고 또 오늘까지 8번 연속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어떤 강제적인 조치들, 적극적인 조치들 취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언론은 어떤 이 신청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내지는 이 특검이 신청을 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 쪽에서 그 재판 공개를 얘기할 일은 없을 테니까 특검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해서 재판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거 재판 중계 얘기를 할 때 지기현 판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내란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내란 특검법 개정안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서 사회적 논란은 이제 내란 재판부를 말씀한 것일 수도 있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 중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12월 안에 심의를 마치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의 침대 축구가 너무 심각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범국민적 반발과 규탄이 있으니까 지기현이 이러다간 정말 자기 큰일 나겠다 해서 어쨌든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1심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되면 진짜 다시 풀려날 수가 있잖아요. 네. 1월 18일인가가 기거든요.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그래서 그 안에 끝내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성과인데 문제는 지기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너무 그동안 이 사실상 윤석열에 붙어먹은 거 아니라는 이런 범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뭐 내란 재판부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비록 내란 재판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란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기현과 조희대에게는 큰 압박과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어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재판 중계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법원에서는 뭐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고려해 보겠다 하고 있는데요.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재판은 헌법상 재판 공개주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판사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이곳에서 해결을 합시다라고 열어놓은 무대인 거고요.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헌법에 나오는 재판 공개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1950년대에 만들었을 때는 법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카메라 들고 있어요. TV 방송 설비를 하더라도 특히 녹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용과 인원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해외 외신 같은 경우에 화제의 재판이라 해서 판사가 큰 소리 치고 피고인이 거기서 난동 부리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TV 중계 다른 나라들은요. CCTV로 다 해요. 그게 재판 공개주의 원칙이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에 있는 공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법개혁한다니까 사법부 독립을 또 헌법상 원칙을 깨친다고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한 것만 헌법에서 끌어다 써요.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죠. 내란 재판이 지난번에 내란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다 중계했잖아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맞죠. 사실상 생중계 이랬죠. 그것처럼 생중계하면 됩니다. 재판 공개 원칙 맞고요. 근데 이게 무슨 큰 특혜이고 고뇌인 것처럼 지기현이 말한 것부터가
윤석열 측에 경도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것이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증인들이 와서 뭐 끌어내려라 했다. 2번, 3번 계엄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10월 3일인데 마치 너무나 그 사이에 또 많은 데서 나득히 못날 같이 느끼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세력 일당의 극악무도한 짓을 또 이렇게 상기시킬 수가 있잖아요. 잊지 말자 12.3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생중계해야 되는데 MBC가 지금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지금 일단 거절한 거거든요. 빨리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이 요청할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특검법 개정은 법사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법사위 그쵸? 전체 회의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걸 이제 본회의에서 지금 이제 9월 중에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저항이 심하긴 한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인력 증언도 있고. 그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1심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예. 아마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뭐 재판부가 허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 없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쭙습니다.